정말 진짜 영업맨인 민주님 같은 경우는 딱 영업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고 하면 어떤 걸 좀 꼽고 싶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IT 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IT 영업의 고객처는 다 그 회사의 관리부거든요. 영업부가 필요해서 나한테 문의를 했다더라도 결국에는 관리부장이 동석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일본의 모든 회사의 관리부장의 MBTI는 I입니다. 외향성은 없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관리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 성향에 잘 맞추려면 민주님처럼 한 10년 넘게 그리고 사회생활도 꽤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일본 이제 사회생활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에 왔더니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 가자마자 자리 나가자마자 바로 그 사람 욕을 시작해요. 아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끝은 야바쿠나이로 끝나요. 신입사원 때 어떤 한 여자분과 뭐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시원하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여자 동기들한테 여자 사원들한테 제가 코피키 앞에서 아니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코피키 앞에서 복사기에 올라가셔서 나훈아 선생님처럼 한번 딱 내가 보여드려야지 믿으시겠습니까? 아 이거 아니죠. 예. 뭐지? 일본 취업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아까 SPI도 좀 그렇긴 했겠지만은 좀 어떤 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꼽았을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룹 디스커션이라든가 부동산 업계라든가 영업직, 종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뭔가 미션을 클리어해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각 그 그룹마다 면접관이 한 명씩 뒤에 와가지고 나의 행동을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를 하잖아요. 거기서 너무 나대도 안 되고 너무 소극적으로 있어도 안 되고 제일 베스트는 그냥 그 메모에 하면서 이네 하면서 이제 잘 호응해주는 그런 사람이 꼭 이제 본선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아무리 일본에서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해도 일본인처럼 내가 완벽하게 모든 상황에서 그런 시구사라든가 그런 반응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불리하고 내가 좀 힘들구나라는 걸 좀 느낀 적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약간 순발력 테스트, 시사상식 같은 거 묻는 거. 그러니까 그 시사상식이면 잘 모르겠는데 괜찮은데 예를 들면 뭐 연예인 같은 거 이름 제시해두고 2분 동안 스피치를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오사카 나오미 이렇게 하나 주면 오사카 나오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옆에 사람들은 오사카 나오미야 이러면서 진짜로 미리 이 키워드를 알았던 것처럼 2분 동안 스피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씨 나 어떡하냐 나 연예인 하나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해서 저 걱정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도쿄올림픽이 뜬 거예요. 저한테 제시어가.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나는 게 도쿄올림픽 때 원래 야구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야구가 퇴출되었었는데 도쿄올림픽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라이 자판, 네, 뭐 2013년부터 대표팀을 선임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잘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운이 좋긴 했는데 모르는 그런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 나왔으면 이제 저는 짐 싸서 갔어야 했죠. 2분 동안 입 다물고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할 것 같고 만약에 일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미션 같은 것도 나오니까 지니어스 게임에 나올 법한 그런 게 많으니까 불안하고 좀 자신 없으면 그런 회사는 좀 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형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고 가신 거죠? 네, 구글에서도 검색하고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웹에서 언제 일정으로 예약해 주세요라고 메일이 오면 최대한 이제 저는 뒷 일정으로 예약을 하고 구글이나 그런 미찬네르 같은 거 보면 보통 이제 그 거짓말은 안 치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욕은 적어놔도 그 뭐 그룹 디스커션에서 이런 주제로 나왔더라 이런 형태로 나왔다더라 이러면서 후기를 꼭 올려줘요. 그런 걸 통해서 자신 없으신 분들 미리 준비해서 좀 시사 상식이나 순발력 같은 거 길러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룹 디스커션 할 때 외국인이니까 그 이제 뭐 칠판에다가 뭐 이렇게 기지록 같은 거 쓰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저는 외국이니까 한자 이런 거 쓰기도 좀 그렇고 또 일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내가 스피치 이거 마토메 해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시간 내가 잴 테니까 얘들아 시간 잘 지켜줘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누구짱 왜 얘기 안 하고 있어 한마디 하는 게 어때 네 아이디어는 어때 이런 거 유도하면서 그냥 좀 뒤에서 감독관이 보고 계실 때, 그래도 이 친구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친구들을 좀 케어하는구나, 라는 좀 연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생존 방법인 거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이게 진짜 네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다들 그런 과정이 있으셨으니까 또 이렇게 일본에서 잘 생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영업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세요? 지금 제가 한번 텐쇼크 전직을 해가지고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 사테라이트 오피스라고 해서 시노사키 아이 아시나요? 그 그라비아 아이돌 시노사키 아이가 CM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던가 라인웍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세계적인 IT 제품을 일본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일본 회사 정서에 맞춰 일본 조직에 맞춰서 좀 커스터마이즈한 뭐 애드온이라던가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처음에 이제 프레시웍스라고 미국 제품을 이제 일본으로 받아가지고 일본 현지에 맞게 로컬라이즈 할 수 있도록 프레시웍스 메이커를 도움 준 역할도 했었고 좀 더 이제 제품이 가다듬은 다음에는 일본 기업한테 세일즈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일본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IT 회사들이 꽤 많아요. 한국의 상장사들 중에서. 그런 상장사들이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일본 고객들한테 제품이 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유통 채널로서 판매 대리점으로서 열심히 세일즈 제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 베이스 플러스 약간 기획이 좀 가미된 느낌인데 좀 인식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보통 한국 분들의 이제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되게 업계를 확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근데 민주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이렇게 전직하셨을 때, 나 부동산 했는데 IT 쪽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어필하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뭐 전직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모든 게 다 사회가 다 멈췄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도산의 그런 위기라던가 그런 게 이제 나타난 거죠. 뭐 호텔만 어려운 게 아니고 왜냐면 호텔이야 뭐 손님 안 받으면 되는 거지만 부동산 회사들은 손님이 월세를 안 내요. 월세를 안 내고 뭐 잠수 타서 집 찾아가면 집 다 부숴놓고 도망가 있고 뭐 외국인 일본인 할 거 없이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집주인한테는 저희 회사가 보증을 섰으니까 저희 회사가 돈을 내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두 건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엄청 경영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대로는 힘들겠구나. 일본 부동산 구조가 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뭐 하다못해 아시다시피 여러분 초기 비용 받으면 뭐 열세 교환비 무슨 비 하면서 그 안에 다 부동산 회사로의 백마진이 다 들어있어요. 보증 회사부터 시작해서 레이팅까지. 심지어 레이팅까지 백마진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그런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근데 그 고객의 그 이런 경제 상황 때문에, 사회 현상 때문에, 아, 이 돈 순환하는 루트가 막혀버리면 이거 힘들겠다. 회사도 실제로 힘들고, 뭐 직원들 중에서 뭐 권고사직 비슷하게 해서 나가는 직원들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 해서, 찾다가 지금 회사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 회사에서 만났었을 때, 그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모집 요강 중에서 무형 소재를 판매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형 소재. IT도 생각해보면 무형 소재지만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무형 소재죠. 뭐 집의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손님 중에서 뭐 절반은 방을 보고 들어가지만 절반은 방 안 보고 들어가거든요. 보통.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부동산 경험을 지금 회사에서 잘 이제 기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전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신기하네. 저는 부동산은 되게 형태가 되게 갖춰져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재산에서도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파는 거는 소유권 혹은 주거의 권리 뿐이니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진짜 새로운 좀 관점을 얻게 돼서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주님 개인적인 좀 감상에서는, 신졸도 사실은 되게 고생하셨을 거고, 전직도 그 시기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전직 때랑 신졸 때랑 언제가 좀 더 좀 용이하셨어요? 프로세스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전직이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전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룹 디스커션이나 뭐 데블스 플랜 나가지고 생존을 하니 많이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안 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납득이라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신졸은 이 타임키퍼 하다가 집에 갈 수 있는 거고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발표하다가 삐끗 잘못해가지고 뭐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전직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좀 트라우마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신돌의 좀 그룹 그런 관련 활동에 좀 아픈 기억이 있는 느낌인데 여튼 재밌네요. 그러면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IT 쪽에서 이제 영업 그리고 기획 쪽 하신다고 하셨을 때 주에 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스케줄까지는 아니지만 읊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그 저희 제품을
구입을 희망하시는 고객사들과의 이제 판매 세일즈 미팅이죠. 그게 일주일에 한 7, 8개,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두 개 이상은 무조건 잡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메이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라던가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의 미팅 정례 회의로 뭐 한 개 제품당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런 걸로 이제 보통 만나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 지금 한 13,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3, 4개의 메이커들과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미팅하다 보면 뭐 일주일에 한두 개 회사랑은 반드시 이제 미팅이 발생하겠죠. 이제 그분들과 뭐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이라던가 뭐 리드 공유 같은 형태로 보통 이제 뭐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내 미팅으로 해서 사내에서 이제 크로스 세일스, 업 세일스 이렇게 하는 형태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존 고객들이 몇만 사 있다 보니까 그 몇만 사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었을 때 어떤 반응이 올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끼업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미팅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이제 뭐 메일 확인이라던가 뭐 자료 작성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허브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네요. 메이커랑 사내랑 고객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곳을 다 이렇게 중간에서 이어주는 네, 상당히 네. 난이도 있는 업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업무 환경 같은 건 어떠세요? 부동산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좀 선입견일 수 있긴 한데 영업만 잘하면은 그냥 자유로울까라는 느낌이고 IT는 그냥 딱 봤을 때도 좀 다른 곳보다는 좀 프리하겠지라는 느낌인데 좀 업무 환경이나 회사 문화 같은 거 한번 어떤지 기존 회사랑 지금 회사랑 한번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영업 실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숫자로 이제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 몇 건을 성사시켰고 한 건당 단가는 얼마였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근무 태도 성적이 아무리 좋고 팀원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영업 부서에 있는 한 숫자가 적으면 좋지 못하게 평가받는 거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지금 IT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건 이제 한 번 고객이 들어오고 나면 이게 이 사람이 다시 이사하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이제 수익의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가 세일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계속 이제 돈을 지불하시는 게 아니니까 저희 영업부 입장에서는 한 번 하면 끝인데 IT 회사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전부 다 monthly subscription으로 돈을 지불하시잖아요. 아니면 annual이라든지 연간 계약 혹은 월간 계약으로 돈을 지불하시고 문제가 없는 한 계속해서 쭉 이어가시기 때문에 이 모델이란 게 계속 이제 뭐 복리 효과인지 아닌지 어쨌든 계속 중첩되면서 회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번 어쨌든 잘 되고 한 번 성약했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고객한테 커스텀 석세스라고 해서 고객이 잘 쓸 수 있도록 만회도 잘 해드려야 하고 버그 같은 게 생겼었을 때 하다못해 뭐 빨리 고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빨리 해드려야 하고 뭐 새로운 정보 나왔을 때 뭐 가끔 캠페인 정보라든가 뭐 아마존 쿠폰 드립니다 등등으로 가끔 또 연락도 드려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종합적으로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근데 재미는 부동산보다는 IT 쪽이 좀 더 재밌지 않나. 좀 보람도 많이 느끼고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CRM이 귀찮긴 하겠지만 확실히 좀 보람은 있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다니시는 그 회사 직무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경우에 별 5개 만점을 했을 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전 한 4.5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상당히 높으시네요. 어떤 점이 사실 아까 뭐 이런 레베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한데 좀 약간 좋은 점 그리고 이거는 조금 힘들다 불만 약간 이런 거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좋은 점은 처음에 이제 제가 미국 회사 제품을 담당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본 회사한테 뭐 팔고 뭐 그걸 알리는데 좀 첫 해는 그렇게 좀 썼었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 회사 거는 좀 다른 팀원에게 넘기고 이제 한국 회사 제품을 이제 일본에 널리 알리는데 제가 조금 힘을 쏟고 있는데 한국의 제품이 일본에서도 좀 통한다라는 게 보였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역시 제품을 잘 만들지 라면서 국뽕이 차오르는 펄럭 하는 순간이 뭐 가끔 느낄 때도 있고요. 네, 그때가 참 보람도 느끼면서 참 재밌다 그 생각이 되는 순간 저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약간 불만거리? 아니면 이건 좀 아쉽다 약간 이런 것도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불만거리는 이제 납품을 아까 말씀드렸죠. 뭐 13개, 14개 뭐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될 제품, 안 될 제품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처음 딱 갖고 온 컨셉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학교에 담임 선생님도 이런 느낌일까? 첫 해에 부임했었을 때는 내가 모든 애들 다 공부 열심히 가르쳐서 모든 애들 다 인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부임을 했지만 한 20년 정도 지난 담임 선생님은 뭐 자연놈 깨우지도 않고 잘하고 나쁘잖아요. 왜냐면 해도 안 될 놈 같이 보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이제 가져왔는데 한국 제품인데 한국에서 정말 핫해요. 일본에서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해서 가져오는데 컨셉이라던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이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느낌상으로. 근데 이거를 그 고객사 앞에서 이거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한테는 이제 일본 진출이 꿈이고 미래이고 유일한 희망인데 내 한마디로 그분의 꿈을 저버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이렇게 하면서 받긴 받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한 거는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그냥 또 아까랑 비슷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신호자키 아이 보셨나요? 신호자키 아이는 이 뭐 캠페인이나 뭐 세미나 할 때 등단을 하시거든요. 만난 적이 없어요. 저희 회사 오면 그 뭐 캐비넷이라던가 뭐 대문에 신호자키 아이 사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만나 뵌 적이 없습니다. 팜플렛 같은 거 있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드릴 수 있어요. 신호자키 아예 코스타라고 해가지고 물컵 박칭, 그러니까 물컵 그대로 놔두면 테이블이 네네. 젖으니까 그거를 신호자키 아예 얼굴 해가지고 저희 회사 로고 넣어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시회 때 나눠주고 있는데 일본 아저씨들 환장하면서 받아갑니다. 저희 조만간 만나야겠는데요. 제가 한 그 100개 갖고 있으니까 몇 개 좀 빼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신호자키 아이도 만나고 싶긴 하지만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초보자적인 질문이긴 한데 영업에 대해서 네. 한국 기업에서 이제 민주님한테 뭐 이렇게 프로덕트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지만 이제 민주님께서는 그거를 가지고 또 일본 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영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럴 경우는 이제 뭐 신규 고객 같은 걸로 뭐 전화로 영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영업을 이렇게 길을 찾아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이런 리스트가 있어서 그런 거를 토대로 뭐 예전의 고객이나 아니면은 뭐 기존의 고객들한테 뭐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소개하고 영업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요즘 첫 번째 말씀하셨던 뭐 전화 걸거나 홀드콜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영업을 시키면 직원들이 다 그만둡니다.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홀드콜이 뭐 확률이 0.1%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 걸어야지 하나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시키면 거의 안 하니까 보통 외주를 돌립니다. 근데 외주를 돌려도 확률이 매우 낮아요. 저희도 외주를 돌리고 있지만 안 돼요. 그 몇백만 원씩 쓰고 해도. 제일 좋은 거는 구글 광고, 기사 광고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뭐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었을 때 계속 알고리즘처럼 따라다니면서 그게 노출이 되고 고객이 그걸 클릭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가장 효율이 좋고요. 그다음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존 고객이 몇십만 사가 있으니까 그 고객들한테 메일 매거진을 뿌려요. 그리고 메일 매거진을 뿌리면 메일 매거진 개봉률이 보통 한 30%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10만 사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 30%면 3만 사가 읽는다는 거거든요. 저희 거를.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 뭐 URL 링크 같은 걸 삽입을 해두는데 그것도 한 1000개 정도 히트는 나와요. 그리고 1000명이 클릭을 하고 그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토이아웃에 저랑 상담 예약이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저희 회사는 인바운드 영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영업하셨을 때랑 지금 IT 영업하셨을 때 가장 큰 차이점도 그런 건가요? 그때 저희 전 회사도 좀 일본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동산 회사다 보니까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아웃바운드로 영업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건 있었죠. 부동산 오너들한테 영업을 좀 갔어야 했어요. 이런 집들을 우리 고객들한테도 소개하고 싶은데 좀 허용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담당했던 부서는 이제 외국인 담당 팀이었으니까 뭐 외국인들한테 좀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다닌 적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영업에 대한 방식들도 뭐 구글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광고 폼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구나 해서 영업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툴이나 생각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좀 진지한 질문이긴 한데
또 이제 여러 가지 프로덕트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받아보시고 이제 이거는 좀 먹힐 것 같은데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다찌마리 다찌마리 어떤가요? 소희 누나 편에 제가 정독은 했고요. 현우 형님 거 또 정독을 했고요. 네. 뭐 근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가망 없는 고객한테 해주는 약간 대응 마냥 들리는데 아닌데, 근데 이게 이 다찌마리 채널 같은 경우는 타겟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식하고 싶어 하고, 일본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팟캐스트처럼 뭐 설거지하면서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학찬님과 이제 그 용화님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이거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으면 내 이 컨텐츠를 보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규 유입 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무리해서 제가 좀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끌어낸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도 이거 사람들이 많이 안 봐주시면은 제가 직접 전화 영업이라도 떼야 되나 했는데 이제 저희도 구글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광고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제가 그냥 궁금했던 것들 부동산이나 뭐 영업이나 또 아까 또 학자님이 질문해 주셨던 이제 부동산 하시면서 또 IT에서 또 느끼시는 매력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하게 했었는데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 되게 외향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아직도. 근데 제가 보기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게 오히려 약간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뭘 원하지? 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패랑 저쪽이 가진 패를 잘 맞출 수 있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첫 회사 때 되게 놀랬던 게 이제 유업계에서 이제 처음에 영업을 하면서 이제 첫 커리어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진짜 캐릭터가 다양했어요. 정말 으악 하면서 진짜 막 맨날 술 드시고 막 하고 대리점들 데리고 다니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조용한데 하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근데 각자가 다 방법이 다른데 근데 딱 하나 중요한 거는 저쪽과 우리 쪽의 상호 이제 뭐 단가라면 단가고 서로의 그 이익을 어떻게 잘 맞추고 우리 걸 얼마나 양보했고 저쪽 걸 얼마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외향성은 전혀 끼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말만 많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영업에서 배제당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보기에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그냥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저쪽이 뭘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내고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은데 정말 진짜 영업맨이 민주님 같은 경우는 딱 영업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고 하면 어떤 걸 좀 꼽고 싶으세요?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교과서 나오는 게 막 타이밍도 필요하고 버젯도 필요하고 막 그렇잖아요. 뭐 의사결정자도 필요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IT 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IT 영업의 고객처는 다 그 회사의 관리부거든요. 뭐 영업부가 필요해서 나한테 문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리부장이 동석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나의 미팅 참가자는 결국엔 관리부장이 나오는데 일본의 모든 회사의 관리부장의 MBTI는 I입니다. 외향성은 없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관리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 성향에 잘 맞추려면 하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런 멘트와 그런 태도로 다가가는 게 수주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재밌네요. 내향인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해가지고 벌써 막 1시간 거의 20분 이상 저희 막 벌써 얘기를 했는데 그거 좀 궁금해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좀 이렇게 잡담으로 인터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차, 4년 차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이제 그냥 언어 그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님처럼 한 10년 넘게 그리고 사회생활도 꽤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일본 이제 사회생활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거든요. 이제 부산 사람 특징이 이제 화끈하잖아요. 일본에 왔더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화장실 가자마자 자리 나가자마자 바로 그 사람 욕을 시작해요. 바로 욕을 아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끝은 야바쿠나이로 끝나요. 꼭 딴 사람한테 공감을 일으켜요. 야바쿠나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옆에 사람이 또 이제 기다렸던 또 한마디 거들어요. 근데 또 돌아오면 언제 그랬다는 둥 이제 뭐 그냥 뭐 지내요 그냥 평범하게. 그래서 이 참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비슷하게 하나 당했다고 표현해야 하나?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신입사원 때 어떤 한 여자분과 뭐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여자 동기들한테, 여자 사원들한테 제가 코피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코피키 앞에서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진다면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동기는 그 나를 믿고 나를 좋아한다, 나를 이제 인간적으로 뭐 지켜주고 싶었든지 어쨌든 어떤 이유로 나를 쉴드를 쳐줬대요. 머리카락 만지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뭐 의도적인 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넘겨줬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뭘까? 나를 싫어하면 그냥 뭐 싫다고 하면 되지. 뭔 아닌 또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뭐 CCTV 돌려보자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내가 그래서 따지면 또 나한테 알려준 동기가 이제 말하게 된 버린 거니까 또 그분 입장을 생각하면 또 내가 따질 수도 없고 참 이게 참 곤욕스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까. 저도 사실 해결을 못했거든요. 이게 근데 그분이 그냥 그 권고사직 당해가지고 나가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뭐 정의는 승리한다, 뭐 악은 멸망한다 그 주의답게 사라지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해결책을 못 드리겠는데 뭐 어쨌든 그런 일도 있으니까 뭐 생기면 크게 마음 담아두지 말고 그냥 잘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되게 흔히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는 좀 신선하네요, 정말. 그 복사기에 올라가셔서 나훈아 선생님처럼 한번 딱 내가 보여드려야지 믿으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 어떻게 해야죠? 이게 뭐 오해를 받으면 뭐 나는 떳떳하게 그냥 제가 가려워서 긁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봤냐고요 이러면서 싸워야 할지.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가족이 아니요 오빠는 무조건 그랬을 것 같아라고 제 편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전적이 좀 있네요. 전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뒤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좀 그 의도가 좀 불순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이 있긴 한데, 이제 민주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대학교도 다니시고, 이제 첫 직장도 여기서 다니시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직장으로 옮기시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일본 생활을, 일본에서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가실 건지도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여 년 동안 계셨으면은. 그래서 민주님 지금 생각으로는 뭐 한국에 돌아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없습니다. 한국 돌아갈 계획은 없고요. 네, 계속 일본에서 살 예정입니다. 뭐가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계속 정착하게 만들었는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또 제가 가진 생각을 다 얘기하면 이게 또 한국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 겪은 일화가 있는데 One hour later. 이게 한국이란 나라가 진짜 취업이 어렵다 하는데 정말 기회도 적고 사는 게 너무 빡빡하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어찌 보면 좀 더 살기 편하고 여유롭고 그런 환경에서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서 일본에서 계속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또 한국이 여전히 또 취업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리기도 하고, 뭐 저희 또래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학창님이 말씀하시는 거긴 하지만, 이제 일본이 한국보다는 좀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이제 민주님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계시고 일하고 계시면서 이제 일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뭐 학생 때 느꼈던 일본, 그리고 일했을 때 느꼈던 일본이라는 것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변화 속에서 이제 민주님이 느끼는 일에 대한 생각들, 민주님한테 있어서 일이 주는 의미나 가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려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 안 하면 뭐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단순히 이제 알바 같은 개념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로 대가로 이제 돈을 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로또 만약에 로또 6, 로또 7 1등 되면 6억엔 받고 뭐 8억엔 받으니까 그걸로 바로 일 때리쳐고 바로 뭐 테슬라 타고 다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생각이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뭐 어쨌든 미약하지만 뭐 IT 회사에서 뭐 한국 회사들이 일본으로 오고 싶어 할 때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이 제품을 일본 회사한테 뭐 3분의 1 가격으로, 뭐 반값으로 한국 회사 제품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미약하지만 사회에 공헌되고 있다는 걸 얼마 전부터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로또 1등이 된다 하더라도 난 계속해서 내가 가진 이 지식과 내가 가진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게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일본 땅 그리고 내가 공부해온 내 지식에 대해서도 보답해 나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최근에 생각을 하게 되어서 뭐 건강이 되는 한 그리고 뭐 회사의 큰 메이와코가 민폐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치마와리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뭐 대단하거나 훌륭하진 않더라도 그냥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초청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힌트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민주님의 생각에 묻어가듯이 저희도 무언가 보람 있는 일, 그리고 뭔가 같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다치마와리. 제가 마무리 지면 안 되니까 학찬님한테 넘길게요. 예,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뭐 돈 보고 했기에는 사실은 되게 맨땅에 헤딩인 거잖아요. 채널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정말로 보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누군가에겐 도움이 된다. 하다못해 설거지할 때 이제 귀를 좀 심심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이런 일 순기능도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순 기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사회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리고 저도 또 일본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그런 거에 좀 감사함을 돌려주겠다는 좀 그런 일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명문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많은 공감이 좀 일어나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되게 재미있기도 하면서 그 마지막 그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계속 머리를 맴돌아가지고 저희도 뭐 미진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채널이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저희 민주님의 앞날에도 언제나 성공과 그리고 잊음이 없는 삶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는 부자 되세요를 릴레이를 해가지고 저하고 민주님하고 용환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저희 그러면은 이렇게 민주님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럼 또 다음에 봐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